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를 폭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 정도가 폭락이겠죠. 네, 약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5일 이평이 다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5개의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5일 이평이 이제 꺾인 이유는 이 캔들 때문에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일 이평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이제 될 겁니다. 네. 그 사이, 매도의 추세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자, DMI,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사이에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다가, 이날부터 매도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30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네. 도저히 효과창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캔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매수와 그 매도 수량의 그 관계, 수량이라기보다는 그 추세의 관계는 DMI 마이너스 플러스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시면 이제 3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가 중요하니까요. 30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했을 때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때 상승이 잠시 있었고, 이때 상승이 있었고, 이때 상승이 있었고, 이때 상승이 있었고, 즉 매도가 이제 그만큼 이제 줄면서 그 매도의 고점을 찍고 매도가 줄어들면서 30으로 진입을 하면 보통은 이제 분할 매수, 이제 DMI 마이너스 차트만 봤을 때요. 분할 매수의 어떤 방향으로 선호를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매도가 중요하죠. 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기존 주주들이 팔고 있는지, 네. 5일 전에 샀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60일이든 20일이든 10일이든 10일 전에 샀던 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DX를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네,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제 상승을 멈췄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네. 즉 이 말인즉 조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쉽게 말해서 맛이 갈 만큼 맛이 가 있습니다. 윌리엄스알도 침체로 진입을 했고요. 침체에서 벗어날 때 매수, 이런 신호는 뜰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네. RSI는 다행스럽게 아직은 침체로 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얘도 침체가 10일
수치는 11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심체가 30입니다. 네, RSI 30으로 진입을 하면 얘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다행스럽게 네, 심체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 주는 반등은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의평상 피봇 캔들의 그 피봇이 이렇게 2차 지지선까지 아래로 내려와서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이 정도의 캔들이 완성되는 경우는 엔비디아든 아니면은 미국 빅테크 이제 S&P 500 기업들 중에 전쟁이나 이런 거에 크게 나서 아니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인상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등등 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해서 그런 경우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쩌다 보이는 이런 모습,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제 꼬리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경우도 이제 거의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제 3주 2평은 완전히 벗어났지만 피봇으로 따지면은 저항선 안에는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네. 저항선 안에는 지지선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역사일이 없다고 보셔도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주 2평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어지느냐 이제 저는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도 얘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서요. 한계치가 있어서 캔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물론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저항은 3주 2평이 될 것이고 2차 저항은 피봇 선이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최소한 3주 2평까지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일에 이런 모양의 주의평은 주봉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저는 그렇게 폭락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일봉상 진정 국면에 좀 와 있고 네. 그리고 지표가 네. 더 이상 꺾일 만큼 꺾일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완만한 모양을 캔들의 모양을 갖춰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WI를 이제 보시면 볼린저 밴드와 이제 간격인데요. 지금 BWI의 그 폭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이 상한선이 좀 꺾여 있는 모습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긴 한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BWI가 이제 더 이상은 확장을 안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치 확장을 멈추겠다는 느낌으로 네. 꺾여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핵심이 가는 선이 11평이긴 한데
이 붉은색 라인이 11일평입니다. 네. 11일평이 무조건 상승을 해줘야만 합니다. 네. 상승하는 캔들을 만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좀 만만하게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볼린저 밴드 BWI도 더 이상은 좀 확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좀 뭉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다음 주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1평만 지금 61평만 훅 꺾이지 않으면요. 네. 61평도 상승하는 캔들에서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캔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61평도 이렇게 하락을 여기까지는 하락하는 캔들을 만났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상승을 하면 61평은 네,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들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엔비디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